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존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스크린 골프의 대명사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2015년도에 스크린 골프와 유지보수 사업을 인적 분할한 회사로 스크린 골프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주 영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11개사 정도가 되고 골프존 GD 아카데미, 골프존 미디어 등이 있고요.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우선 골프존 뉴딘 홀딩스 외 특수관계 11인이 38.71%, KB 자산운용이 13.65%, 그리고 자사주가 0.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47.59%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골프존은 0.31%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게임주보다는 낮은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도 크게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스닥에 2015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프존은 실제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스크린 골프, 또 다른 하나는 유지 보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스크린 골프가 97.87%, 유지 보수는 2.1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에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스크린 골프는 100%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유지보수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가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내수의 비중이 85%, 수출의 비중이 1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골프존이라는 기업은 내수 중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시죠. 골프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인 센서와 플레이트, PC,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전량 국내 협력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유지 보수 부문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주요 자원이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해외 출국, 골프 이용자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출국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에 과거 꾸준히 증가하던 해외 출국 인구가 급감했고 실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각각 428만, 122만 명 정도의 해외 출국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외 출국이 계속해서 급감하기 때문에 반사 효과로 골프장 같은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골프장에서는 실제 개인 간의 접촉 거리가 굉장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1년도까지 이용객 수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도는 이용객 수가 5천만 명이 돌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 골프장 수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016년도에는 486개의 골프장 수가 2021년도에는 505개까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골프존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값을 다 더해본다면 고정비의 비중이 약 35%, 변동비의 비중이 약 6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부터 자산까지 K거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0% 성장할 때 자본은 14%씩 성장을 했고 부채는 24%, 자산은 17%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의 성장폭보다 부채의 성장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부채가 1917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2878억 원으로 실제 2021년도를 스냅샷으로 봤을 때는 재무 상태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저 13%대의 영업이익률부터 최고 26.3%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의 효과인 2021년도부터는 20% 중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17%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던 평균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코로나 덕분에 25%, 26%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21%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30%씩 성장한 것도 영업이익률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입니다. 2017년도에는 10%였던 매출 채권 비율이 2021년도에는 6.1%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매출액의 성장폭보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폭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채권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6%까지 갔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22%씩 성장할 때 유형 자산은 12%씩 성장을 했고 무형 자산은 2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특허가 들어간 산업재산권과 실제 골프존에 갔을 때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올려놓고 계속해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우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주당 배당액은 9.9%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마이너스 21.8% 역성장했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은 1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5.35%의 배당이 2021년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2%의 배당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 3년이 3.1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21.3%씩 성장할 때 원가는 21.3%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보여서 그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도 21.3%의 성장폭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7.1%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29.8%의 성장이라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8%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고, 2019년도에는 실제 ROIC가 11.11%였는데 2020년도에는 27.55%로 2배 이상 올랐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에 관련된 ROIC가 73.75%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해 연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883억 원 정도가 됐고, 시가총액이 1조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년도부터 20년도 그리고 21년도를 살펴보면은
B사분면에 있던 골프존의 주식들이 A사분면으로 마지막 2021년도에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일관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항상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추세는 202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실제 골프존은 영업의 질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5% 성장에 멈췄고, 골프존 주가는 코스닥이 11%씩 성장할 때 32%씩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7년도에서 19년도에는 계속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지만,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엄청난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 폭발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기보다는 캐펙스의 증가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는 5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S림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주당 16만 2,800원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022년도 예상 ROE는 30.54%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적정 주가는 15만 3,77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현재 주가가 조금 오버밸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 즉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ROIC 같은 경우에도 70%가 넘는 정말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은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진 않지만,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성장 덕분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그 코로나19의 기간 때처럼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에는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보다 적정 가격이 조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는 실제 이 회사가 아주 살짝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에 머물러 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과거에는 배당이 조금 줄은 경우가 있지만, 꾸준히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의 의지가 보인 것을 최근 5년간의 수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존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